6.15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입에 들어간 독약입니다. 독약. 어떤 독약이냐?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실명 상태가 되어가지고 피가 식별 기능이 없어져버립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운전인지를 몰라요. 실제로 6.15 선언을 먹기 시작한 2000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누가 적인지 누가 울리는지 알 텐데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적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 친구인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적인 김정일과 나머지 친북조약 세력을 우리 편 또는 진보 세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어요.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헌법도 무너져버리고 법치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용기는 없지만은 집권하자마자 최소한 6.15 선언이라는 그 약은 내가 대한민국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투약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투약을 거부. 그러니까 누가 되고 일어나느냐? 바로 노무현 세력, 김대중 세력, 김정일 세력이 민노당 세력, 민주당 세력, 정교조 이런 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6.15 선언을 집행을 하지 않느냐?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문이다. 따라서 6.15 선언을 지금이라도 이행을 하면은 남북관계가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입속으로 6.15 선언이라는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살하라는 이야기예요. 독살하는 이야기.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5 선언을 이행을 하라고 하는 자들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살 기도 세력이다. 대한민국을 독살하려는 세력이다. 왜 6.15 선언이 독약이냐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 설명이 돼요. 우선 6.15 선언이 만들어진 이유가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의 욕심을 가지고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국정, 만점 잡는 국정을 지켜가지고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보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동시에 이게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들어가면은 북한이 군사비로 쓸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알면서 이것은 다 수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알면서 그런 짓을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놓고도 아직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는 뭐 한 사람들입니까? 간첩 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주고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하자입니다. 이런 정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간첩 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으로 보내주고 또 얼굴을 살짝 돌려가지고는 간첩 신고하라고 했어요. 간첩 신고하라고. 그럼 이게 누가 간첩이죠? 누가 진정한 간첩입니까? 그래가지고 김대중이는 김정일한테 약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갔어요. 김정일이가 문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 제2항이 어떻게 되느냐?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바로 독약입니다. 요것대로 하면 남한은 적화되게 돼 있어요.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 그것은 김대중 씨가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연합제 통일방안이에요. 그건 국가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살짝 뽑아와가지고 변세한 겁니다. 그거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하고 합치면은 분홍 색깔하고 빨간색하고 섞으면은 그게 빨간색이 되지 흰색이 됩니까?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현장을 제가 7월 1일을 봤어요. 7월 1일을. 제가 한 1시 50분경에 택시를 타고 광화문을 향해서 세종로 거리를 북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택시 앞에, 저 앞에 지휘부차가 하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이크 아주 성능 좋은 확성기가 4개가 있었어요. 뭐라고 버려버려 소리를 지르느냐. 양키 물러가라.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하자. 미국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다스린다 하는 온갖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용어를 딱 보니까 그 뒤에 차 등에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면방제라는 말을 써놨어요. 면방제. 면방제 이걸 투가식 표기죠. 이 자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하고 면방제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모릅니다. 거기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용어로 쓰는 사람은 한국에 없고 그것은 우리의 문법에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요게 또 세종무관학회관에서 우회전을 하더니 정부종합청서를 뺑뺑 돌려서 이런 연방제 적파 선동을 대낮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이명박 정부의 경찰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경찰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그 연방제 공산화 선동을 보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지금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정부 쪽에 알려줬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게 바로 6.15 선언 때문입니다. 6.15 선언이 그래서 남한의 친국 좌익 세력들한테는 반역 면허증으로 활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독약이죠. 이 독약을 먹어야 되는데 독약을 2중 3중으로 처방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이가 김정일을 만나서 2007년에 10월 4일에 14선언이라는 또 독약을 처방을 하나 더 했어요. 요거는 6.15 선언보다 조금 더 악질적으로 독성을 많이 가미한 겁니다. 14선언, 6.15 선언.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폐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한나라당 국회의원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6.15 선언은 헌법에 위반되는데 왜 이걸 폐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당신들을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주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반드시 표를 준 그 권리를 가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한테 6.15 선언 폐기하라. 이유는 헌법에 위반되니까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970년) 오늘 7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시절이 바로 이제 벌써 세월이 39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61년 동안에 기적과 역전 드라마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나를 세우고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피를 땀을 눈물을 흘려서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25 때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월남에 가서 우리 군대가 한 5천 명이 또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딛고 오늘날 서 있는 나라가 이런 근사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있어요. 국력은 이만큼 갖춰졌으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50대, 40대, 30대, 20대가 제정신만 차리면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않으면은 고마워해야 될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반드시 우리는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낼 일은 세 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수준에서가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법치가 확립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치주의. 그 다음에 그 힘으로서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류국가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하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법을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성경 읽듯이 불교를 읽듯이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노는 맹자를 읽듯이 반드시 헌법을 읽어야 되는